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어유봉의 양저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양저설이라는 것은 가죽나무를 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죽나무를 기른다. 이 양자는 기를 양자예요. 가죽나무 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죽나무를 이제 중심 제재로 삼았는데 한번 보십시다. 내가 필자죠. 작가입니다. 기국원. 자, 기국원은 이제 국화와 구기자를 심은 집을 이제 기국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낙산 있죠? 낙산사 서울에 있는 그 아래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꾼 지가 이제 10여 년인데 이름난 풀과 아름다운 나무들을 내가 갖추었다. 그러니까 필자는 어떻습니까? 자연물을 가꾸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거지고 거칠고 어지럽게 섞여 있는 이 범상한 평범한 거죠. 이러한 나무들은 일체 모두 기국원에서 물리쳤다. 그러니까 치워 없애버렸답니다. 배척시킨 거죠. 그런데 바로 기국원의 그 동쪽 평탄한 곳 아래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이 말이에요. 그 뿌리는 굽어서 서리서리 음성 상징어죠. 얽혀 있고 그 가지는 무성해요. 그리고 더부룩해요. 빽빽해요. 베어내도 다시 또 무성해져. 아주 그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네요. 호미로 메워도 어때? 없어지지 않더니 몇 년 되지 않아서 무성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가죽나무를 갖다가 이제 외양 묘사를 통해서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속성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내가 살펴봤어. 되게 일컫는 참중나무와 비슷한 것인데 가죽나무라는 겁니다. 가죽나무는 소태나무과에 속한 낙엽 교목이고요. 높이 27m로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잎은 깃골 겹잎으로 어긋나게 난다고 하고요. 정원수로 좀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속으로 너무 기뻤다. 자, 기뻤다라는 정서가 지금 직접 드러나 있고요. 느낀 바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원을 가꾸는 하인에게 이제 그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또 흙을 북도도 주고 그 가운데를 성기게 해서 곁으로 널리 퍼지게 했더니만 그러니까 뭡니까? 자연물을 지금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울창해졌어요. 또 무성해졌어. 그죠? 이제 간격을 벌려놓으니까 훨씬 더 무창해지고 또 짙은 노을까지, 짙은 그늘까지, 녹음이죠, 녹음. 짙은 그늘, 녹음입니다. 녹음까지 이루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정말 풍경이 좋아졌겠죠. 마침내 그 밑에 대를 쌓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풍경이 좋고 좋으니까 그 밑에 이제 대를 쌓았다는 거죠. 거닐기에, 그죠? 산책하기에 너무나 충분하지 않고 어루만지며 즐기자니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를 낮게 읊조렸습니다. 풍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대부가의 풍류를 좀 노래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한자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소요 영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시를 읊조리는 거예요, 지금. 늘상 나는 거기에서 머무르며 어디에서요? 이 대, 그렇죠? 마침내 그 밑에 대 있대. 요 가죽나무 밑에 대. 그곳에 있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다.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자주 다니는 장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객이 있어서 지나가다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왔는데 이제 객이 나옵니다. 객, 그렇죠? 객과 나의 어떤 대화가 제시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이 기거하는 것을 봤는데 동산의 이름이 기국으로 짓고 집은 오동이고 마을은 소나무로 이름 지었다. 대나무가 가리고 있고 매화가 있어 향기가 나고 또 복숭아와 오얏나무로 길을 채웠으니 온갖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저 가죽나무자. 그런데 뭔가 부정적으로 탐탁지 않다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가죽나무라는 것은 악목이다. 자, 악목. 자, 질이 나빠서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다 이거예요. 처음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도끼의 베어짐도 부족한데 도리어 사랑하고 길러 영화의 꿈을 받게 하다니 더불어 이 여러 향기로운 이 나무들, 그렇죠? 앞에 제시된 이런 나무들 있죠? 오동나무, 소나무 이런 나란히 있게 하였다. 이것은 자 굉장히 불만스러운 목소리예요.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비유가 된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 가죽나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외람이라는 건요. 분수에 넘친다. 지나치다 이거예요. 지나치다. 버릇 없다. 어떻게 군자, 지금 앞에 제시된 기구, 고동나무, 소나무, 대나무, 매화, 복숭아, 오얏나무들 이러한 군자들이 모인 대열에 어떻게 나란히 같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유를 쓴 겁니다.
이것은 군자라는 것은 학식이 높고 행실이 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너는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대조시킨 거. 대조. 군자와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서로 뭐 하고 있다? 대조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여기는 바가 됨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자, 옛날에 이게 송나라 때 주자 있잖아요. 주자. 예, 남송 시대의 대유학자 주의 선생입니다. 말하기를, 성리학의 그 시초자입니다. 인용입니다. 인용. 그렇죠? 한 그릇 속에 향내와 악취가 섞이면 향기의 깨끗함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인용을 하면서 말하기 방식이 뭡니까? 이제 그 주의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는 어찌 필자죠. 더러움과 고상함을 섞어서 취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나 또한 응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필자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제 의식이 나타납니다. 깨달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해요. 그렇다. 그대의 말이 참 옳다. 말하기 방식이 뭡니까? 일단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략이 되는데 또 대저, 이 대저라는 건 무릇 가죽나무의 삶은 또한 우연이 아닌 것은 처음에 나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망령되어, 망령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이 흐려져서 말과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노망이 노광 이런 말을 쓰거든요. 당세의 쓰임의 뜻이 있어 문득 얕은 재주와 기능으로 벼슬아치 뜰악에서 구하고자 시도하기를 여러 번 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가죽나무의 삶과 자기의 삶을 갖다가 이게 대응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벼슬 구하고자 했던 삶의 모습, 과거의 모습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마치 가죽나무의 삶과 지금 같은 겁니다. 그러나 퇴락한 물건은 오히려 팔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긋나 맞지도 않았어. 소용이 없어. 무용지물이야. 이게 가죽나무와 똑같은 상황이죠. 확실하게 알아 게으름을 피우게 됐고 쉬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름과 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세상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있다. 자연에서 유유자적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르러 가죽나무가 갑자기 내 정원에서 자랐다. 그죠? 갑자기 자랐던 장면이 앞에서 나왔잖아요. 이것이 곧 내가 가죽나무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냐. 응? 가죽나무는 거의 나의 삶을 위한 것이고 이것에 또 내가 느낀 바가 깊었다. 또한 물건은 제목이 되기도 한다. 사람으로 말하면 인재이지, 인재. 나무나 목재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재앙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은 불행한 변고를 얘기합니다. 재해. 소나무와 잣나무는 제목이 돼서 대들보로 금방 베어진다. 사람으로 말하면 뭐래요? 예, 입신양명 출세하면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정변이 일어나면 어때요? 목이 베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런 측면으로 이제 비유가 되잖아요. 또 은하와 오동나무는 또 제목이 돼서 검은고라는 것은 그것에 취한 거다. 그러니까 악기의 재료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가죽나무만은 어때요? 제목이 못 되니까 어때요? 쓰임도 없고 쓰임이 없으니까 자유자재. 그렇죠? 어떤 숙박이나 장애, 구속이 없이 자유자재로 비와 이슬을 배불리 먹고 자연과 하나가 됐죠. 바람과 서리를 실컷 먹었죠. 자연과 하나가 됐어요. 이에 하늘이 준 수명, 천수를 다한다. 그렇죠? 하늘이 준 수명, 천수를 다하는 그런 그 행복한 마무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명에 못 살지 않고 제명에 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벼슬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벼슬길이 어떻습니까? 벼슬길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평생 감옥으로 갈 수도 있고 귀양살이해야 되는 또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가문이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길이 벼슬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가죽나무처럼 본인은 자연과 하나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나 역시 자 이런 것이 바로 유추입니다. 유추. 여러분 스필에서 많이 나오죠. 유추. 나 역시 다행히 세상에 쓰임이 없다. 그래서 내 분수에 내 편안히 내 천수죠, 천수. 내가 태어난 성품, 품성, 성정을 다하고 죽을 수 있다. 벼슬도 나를 얽어맬 수도 없고 형벌도 나에게 더해질 수 없다. 그렇죠. 한가롭고 여유 있게 유유자적, 그렇죠? 놀다가 늙어서 또한 숲과 풀 사이에 죽을 것이니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현재의 삶을 긍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쓰여짐 없는 것에 귀한 바이고 물건과 내가 같이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이것을 원망하니 그렇죠. 한 방에 이제
어떻습니까? 반전의 그 논박이 온 겁니다. 그렇죠? 또한 다르지 않겠는가라고 했더니 캣은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인정하면서 가버린 겁니다. 인정하고 간 거예요. 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고전수필이고요. 설이고요. 가죽나무입니다. 가죽나무 제재가. 가죽나무를 통해서 인생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교훈적이고 사색적이고 비유적이고 성찰적인 그러한 그 고전수필입니다, 여러분. 표현상 특징은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요. 구체적인 체험과 대화가 나와서 내용을 전개한다. 유추를 사용해서 삶의 깨달음을 드러냈죠. 자, 여기서 나오는 객과 나는 A, 객이고요. B는 나고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보면요. A는 B의 의견에 끝내 동의하지 않고 항의하진 않죠. 마지막에 긍정을 하니까. 또 A는 B에게 역사적 인물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한다. 그렇죠. 주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거 2번이 맞습니다. 여러분 2번이요. 그리고 3번에 B는 A에게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거 없습니다. 또 B는 A의 주장에 명분이 없음을 지적하고 불쾌하지 않죠. 인정하죠. 인정은. 또 B는 A에게 대상을 보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고 상의 급박함을 드러내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은 2번이고요. 또 정원의 소재의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원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을 깨닫는 공간이 되겠고요. 또 정원은 궁핍한 생활에 나타나는 한탄이 나타나는 공간 아니에요. 또 정원은 현실과 이상의 조화가 실현된 평화로운 공간도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미련 표출한 공간 아니고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의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이 맞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어유봉의 양저서를 공부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